자,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발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고구려가 아까 668년에 멸망하게 된다고 했죠. 자, 그냥 시간 순서를 알아두기 위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를 물리치면서 신라가 676년에 삼국 통일을 하게 된다. 신라가.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잘 보세요.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그 다음에 당나라가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신라는 여기 보이는 요 정도의 영토였던 거고 여기의 땅을 여전히 누가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당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당나라가 결국 이 대조영이 세운 이 발에 의해서 요쪽 옛 고구려 땅을 결국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조영이 바로 고구려 사람들, 유민, 떠돌아다니는 고구려 사람들을 모아서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698년. 고구려 멸망 30년 후에 바로 대조영이란 사람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책을 보면 설명드릴게요. 대조영은 고구려의 유민. 자, 발해를 세운 사람. 자, 대조영입니다. 그럼 고구려의 유민이라는 얘기는 고구려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결국 떠돌아다닌 것이죠. 그 다음에 대조영은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었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고구려의 유민으로서 여기를 지배하고 있던 이 당나라가 결국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누구랑 누구의 힘을 합쳤냐면 이 당시 고구려인들만 모아서 나라를 만들긴 힘들었고 여기에 있던 고구려 유민과 여기 보이는 요 말갈족, 요 말갈족과 고구려인들의 유민들을 모아서 여기에 있는 요 당나라를 몰아내고 세운 나라가 바로 뭐다? 발해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당나라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바로 요 발해라고 하는 나라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스스로를 고왕이라 칭하며 동모산 지역에 바로 발해를 세웠다. 이 영토를 보세요. 자, 고구려의 영토보다 어찌 보면 더 넓죠. 그쵸? 자, 고구려 지도 보면 고구려 지도는 주로 한 요만큼 뭐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뭐 요만큼 정도였는데 고구려의 영토보다도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다음 발해는 굉장히 군사나 문화적으로 힘이 강력한 나라로 발전해서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되찾았다. 저기 보시면 알겠죠? 발해의 영토가 거의 대부분 고구려의 영토와 일치한다. 그 다음에 다음 바다 동쪽에서 기운차게 일어나 번성하는 나라는 뜻에서 발해를 나중에 자 해동성국이라고도 불렀다. 동쪽에서 아주 기운차게 일어나서 번성하는 나라라는 뜻으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발해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이유가 중요해요. 발해는 왜 우리나라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꼭 시험에서 물어보게 돼 있어요. 발해는 도대체 왜 우리나라 역사라고 하는 것일까? 자, 첫 번째 이유. 발해는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밝혔다. 알겠죠? 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발해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했다. 즉 계승했다는 말은 이어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 발해란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한 20% 많게 잡아도 대부분은 이제 뭐 말갈인들이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보다 말갈인이 더 많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말갈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근데 고구려 유민들이 대부분
지배, 즉 왕이거나 귀족들은 대부분 고구려 출신들이 많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보고 또 두 번째로는 바레인들 스스로가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고구려 역시 다른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며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너네가 예를 들면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고 생각해봐. 처음에는 신라와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겠지. 왜? 내가 이어받은 고구려를 만만시킨 게 신라 아닙니까? 처음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발해와 신라도 서로 이렇게 교류를 주고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싸운 건 옛날 일이고 이제 잘 지내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 교류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과도 처음에는 막 전쟁도 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만 나중에는 서로 좋은 게 있으면 주고받고 교류들을 서로 합니다. 그 다음 또 발해는 어디랑도 교류를 하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바다 건너 일본과도 교류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해는 여러 가지 교류들을 하던 나라였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그 다음에 이 발해와 관련된 불교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석등이 있는데 이 석등의 높이가 무려 6m에 달한다. 발해에는 굉장히 많은 불교 문화가 남아 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왜 고구려를 이어받았는지 알 수 있냐면 두 번째입니다. 빨간색으로 쓸게요.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보면요, 문화재가 굉장히 고구려와 비슷합니다. 즉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발해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인 까닭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구려 문화와 발해 문화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이 역사학자처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와의 끝부분에 이렇게 멋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침이라고 한대요. 그렇죠? 조선시대에는 이 침이를 많이 보기 어렸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쵸? 자, 근데 고구려나 발해에는 이런 침이가 있는데, 그쵸? 고구려의 침이와 발해의 침이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차이점을 보시면, 차이점. 침이의 경우에는 차이점을 보시면은 조금, 침이는 약간 두께나, 그치? 그 다음에 약간 무늬가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치미의 공통점을 보면 치미에 뭐가 비슷합니까? 굉장히 생김새가 비슷하고요. 그쵸? 생김새가 완전 비슷하잖아요. 약간 새처럼 생기기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기와에 얹어서 사용하는 쓰임새가 굉장히, 용도 쓰임새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다는 형태였다. 형식이 비슷했다. 즉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고구려를 이어받아서 세웠다. 즉 고구려인들이 하던 양식 비슷하게 발해인들도 장식을 꾸몄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기와에 막는 요 수막새를 보시면 수막새에서 차이점은 뭐겠어요? 약간씩 연꽃의 무늬가 다르죠. 여기 있는 연꽃 무늬가 조금 다름. 즉 연꽃 무늬는 조금 다르죠. 하지만 똑같이 여기에다가 연꽃이라고 하는 것을 새겼다. 연꽃은 어디서 많이 쓰이는 거냐면 바로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무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도 불교를 믿는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발해도 아까 불교가 굉장히 유행했다고 했으니까 이런 연꽃 무늬를 굉장히 많이 새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해의 치미와 수막새가 고구려 것과 닮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결국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해서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또는 뭐 이어받아서 같이 문화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는 신발 벗고 방에 들어오고 거실에 들어가잖아. 우리나라는 바닥이 뜨끈뜨끈하지. 뭐가 있어서 바닥이 뜨끈뜨끈해? 온돌이잖아. 온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온돌 양식이 우리나라는 다 쓰였기 때문에 신발 벗고 들어가서 이불 깔고 뜨끈뜨끈하게 자는 거죠.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런 온돌 양식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온돌 양식을 사용한다면 우리나라를 이어받은 그런 문화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고유한 문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있다. 즉 여기 보시면은 당의 역사를 닮은 구당서에는 발해의 시조인 대조영을 고려 별종이다. 고려, 여기서의 고려가 바로 뭘 말하는 것이야? 고구려를 말하는 것이야. 고구려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또 일본에서 보낸 일본이 발해의 사신, 그러니까 일본이랑 발해 잘 지내고 일본인들을 보낼 때 견고려사, 즉 고려에다가 사신을 보냈다. 이게 바로 고려라는 곳에 사신을 보냈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의 고려는 뭘 말한다? 고구려. 근데 실제로 보낸 거는 어디야? 발해에다 보냈잖아. 발해에다 보냈는데 발해를 안 하고 일본인들은 고구려라고 말했다는 거지.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받았다. 그치? 그다음 속일본기에 따르면 발해의 문항이 일본의 국서,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보내는 문서니까 엄청 중요한 문서지. 그치? 왕이 왕에게 보내는 거야. 자신을 고려국왕이라고 칭한 사실이 나온다. 알겠죠? 발해 왕에게 보냅니다. 고구려 때부터 형제와 같이 친하게 지내온 나라의 소식이 끊겼었는데 다시 연락이 오니 기쁩니다. 이렇게. 당의 대조영은 자신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발해의 문왕은 왜 자신을 고려, 즉 고구려의 국왕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결국 발해는 고구려의 뒤를 이은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자, 주변 나라들은 발해가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를 계승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결국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주변 나라는 중국, 즉 당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맞아. 발해가 우리 역사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죠. 첫 번째, 발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책들을 보면 바로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분명하게 역사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보낸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도 분명히 이것을 인정했죠. 발해가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아까 보면은 비슷한 문화재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어받은 흔적들이 문화재에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초등학생에게 1시간 동안 설명하라니 좀 교과서가 너무한 것 같지만 역사는 여러분에게 과연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조금 더 친근해질 거예요. 오늘 긴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